현재 네이버에 노인 일자리를 검색해보면 벌써 양천구는 노인 일자리 설명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 모집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노인 일자리 모집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짧은 기간 동안만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노인 일자리는 작년보다 더 늘어 노인 11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경우 통계에 따르면 237만 명 이상이 참여를 원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노인 일자리라는 것도 경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청 시기를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자체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노인 일자리 모집 일정을 대략적으로 미리 파악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 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언제 또 모집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일자리 선택 또한 어렵기 때문에 꼭 신청 시기를 미리 파악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6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65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등 다양한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하루 3시간, 한 달에 10일 정도만 일하고 약 29만 원 받을 수 있는 노인 일자리도 있고, 하루 5시간,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고 70만 원 이상 받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일자리에 따라서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나오기도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기도 합니다. 월차수당 대신 하루 정도 휴무를 쓰실 수도 있어서 병원 가시는 분들의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노인 일자리 정말 추천하는데요. 11월에 미리 준비하셔서 꼭 2025년 노인 일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월 달에 받을 수 있는 노인 혜택 총정리 내용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11월에 접어듭니다. 한 해가 점점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노인 정책 또한 올해 정책들을 마무리하고 2025년 정책들을 발표하거나 신청하는 시기가 옵니다. 따라서 오늘은 11월에 신청해야 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정책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11월에는 기초연금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갑자기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재 다양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연령 상향 이슈나 만 65세 이상 금융혜택 등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 내용 꼭 먼저 보시고 11월 필수 신청해야 하는 노인 혜택과 정보 꼭 확인해 보시죠.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금융혜택 10가지, 그리고 최근 65세 이상 논란들 정리해 봤는데요. 노인 연령 상향 논란, 정년 연장 이슈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시행하는 노인 정책과 11월에 꼭 신청해야 하는 정책 정리를 해봤는데요. 11월에는 새로운 노인 일자리법이 시행이 되고 2025년 노인 일자리 모집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이 될 수가 있고 노인통신비 혜택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만 65세 이상 혜택 10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 라디오처럼 꼭 끝까지 편하게 들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부탁드리고요.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만 65세 이상 금융혜택 10가지 이상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카드, 국민연금증 신용카드를 발급하시면 버스요금 지원 월 최대 5,000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KTX 승차권의 경우 원래 만 65세 혜택인 주중 30% 할인 외로도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와 리무진 버스 1만원 제공, 공항철도 무료 승차권 제공, 공항 발리파킹 무료 이용권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건수가 무려 14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정신 차리고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일괄 계좌 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12월 달 한 달 동안만 14만 건이었다는 뜻인데요. 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본다면 49만 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보이스피싱이 현재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24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이스피싱 1당이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했을 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 의해서 내 은행에 있는 돈이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출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은행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를 즉시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작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해졌고 23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점 오프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신청도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은행 가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여전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일단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거래하는 은행을 가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이 제도를 신청하셔야겠죠. 이 제도를 신청하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내 돈을 훔쳐가는 것을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영업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이용 가능 회사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의 고객센터 번호는 이렇습니다. 미리 내가 이용하는 은행의 고객센터 번호 적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 싶으시면 모바일로는 이렇게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힘드시면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대부사업, 즉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능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주택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5번째는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연금의 경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혜택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꼼꼼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좋다고 홍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농지연금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자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도 본인 상황을 잘 따져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도 꼭 내용을 꼼꼼히 봐주시고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보험회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와 상담 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4,000개 이상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대출 관련 모든 상품 가입이 차단되는데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을 활용해서 명의도용 대출 후 돈을 빼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씨는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털렸고 범죄 일당들은 이를 악용해 은행 등에서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예금까지 해서 총 1억 원을 탈취한 사례가 있었고요. 돈이 급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부모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부모님 휴대폰을 털어 비대면 대출을 1억 5천만 원이나 해서 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범죄를 방지하고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거래 중인 은행 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새롭게 대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제 또한 은행을 방문하여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대출 등 요새 범죄들이 많은데요. 나도 모르는 대출 등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나왔으니 거래하는 은행 가셔서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데요. 저축하실 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상품에 저축하시면 15.4% 이자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금리 1년 예금 상품에 1천만 원을 저축하여 가입하셨고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라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이자세금 약 7만 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들은 어르신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은행은 창구 이용 시 60세 이상 고객일 경우 송금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ATM 수수료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이시면 영업시간 이내라면 주거래은행은 물론이고 타은행에서 거래하더라도 무료라고 합니다. 다만 농협, 신한, 우리하나, 기업 KB 국민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걱정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인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세부 내역을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분들은 텔레마케팅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하신데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해 놓으시면 만약에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되었을 때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어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은 신규 카드 만들 때도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다면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핸드폰 설정 한 가지만 해놔도 문자 링크 앱 설치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절대 안 당하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보이스피싱 앱 자체가 설치가 안 되게 스마트폰 최신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 영상 보시고 꼭 설정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보이스피싱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문자 링크를 눌러서 앱을 설치하면은 내 은행에 있는 돈이 모두 털려버렸었는데 요새는 더 무서워져서 문자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앱이 바로 설치가 돼서 내 돈이 다 털려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따라서 여러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깔기도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문자를 통한 피싱, 앱을 통한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휴대폰만 있으면은 이런 문자를 통한 피싱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되게 쉽게 간단하게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문자 스미스피싱, 보이스피싱을 아주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니 꼭 따라해보셔서 설정하시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자녀, 부모님,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일단 삼성 휴대폰, 스마트폰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세요. 30초만 따라하셔도 가능하니 그냥 바로 따라해서 설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시면 설정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 못 찾겠으면은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설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 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최신으로 되어 있다 싶으시면 바로 영상 뒤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업데이트가 최신이 아니면 영상을 보시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설정 앱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메뉴를 찾아주시거나 설정 앱 자체 검색창에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업데이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 업데이트 하라고 뜨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업데이트 메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아무거나 편하신 대로 업데이트라는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면 원 UI 6.0 업데이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많이 넉넉하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설치라는 게 보이는데요. 그 지금 설치 메뉴를 누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기다려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휴대폰의 경우 업데이트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다시 스마트폰을 켜셔서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설정 앱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보안 및 개인정보 메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걸 들어가 주세요.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 내려보면 아래 부분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화면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파랗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이 바뀌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상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스피싱 문자가 왔을 때 내가 해당 링크를 누르던 누르지 않던 피싱 앱 자체가 설치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 줍니다. 공식적인 앱이 아니면 설치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인 거죠. 이런 좋은 기능을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통해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심지어 어떻게든 비공식적인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삼성 휴대폰에서는 보이스피싱 어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이렇게 경고 문구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제는 삼성 휴대폰 자체 설정만으로도 문자 스미스피싱이나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안 시스템의 추가 기능을 알려드리자면 앱 보안 활동 확인을 진행해서 이상한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해주고요. 추가로 스마트폰을 충전기나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또한 고급 설정으로 메시지 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차단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원천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앱이 깔리는 것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보안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어르신분들은 꼭 제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라도 도와주셔서 설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휴대폰이더라도 스마트폰이 조금 오래된 기기이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설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삼성전자 관련 직원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오래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소유하신 어르신분들도 이 보안 시스템 설정할 수 있게 방법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이건 진짜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세무와 관련해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마을 세무사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마을 세무사를 두고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보통 세무 관련 상담 받으려면 상담비를 내거나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를 통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세무사 정책은 보통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시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마을 세무사를 찾는 법은 지역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플러스 120을 눌러서 전화를 한 후 가까운 지역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번호가 031이면 031-120을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이슈인데요. 노인 연령 상향이나 정년 연장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셨거나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라는 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포함된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65세가 넘어가서 취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65세가 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65세가 넘어서도 계속적으로 고용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65세 전에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65세 이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65세가 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은 필요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직이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잘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5세가 넘어서까지 일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65세 전에 일을 시작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주목해야 할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검토 문제가 이렇게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로 나올 만큼 사회적인 이슈 및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점차 폭증하면서 점점 정년 연장이 필요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게 그 원인인데요. 이렇게 시니어들의 정년 연장 및 은퇴 후 지속적인 고용이 선행되려면 바로 65세 이상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현재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역을 보면 원래는 6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제외가 되었지만 점차 내용이 확대되어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전면적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65세 이상 중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과 시니어들이 기간제, 시간제 근로에 따른 고용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령 규정을 상향하거나 삭제하자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니어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현재 사회적 현안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전면 고용보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과 생산 인구 증대에 좋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기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국회나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보시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지급 적용 문제는 현재 다양한 복지 문제, 기금 문제와 맞물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결국 초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는 만큼 시니어들의 취업 및 정년 연장의 시대는 올 것이기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정치권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 의견이 모아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셔서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노인회 회장이 부임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 기준은 75세로 상향하고 정년 연장 또한 임금 피크제로 75세까지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러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굉장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인 연령 상향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어느 한쪽의 주장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제기되었던 노인 연령 상향이 이렇게 대한노인회 회장, 국무총리 입에서 거론되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생길 듯 하는데요. 이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연령 상향 관련 내용을 보시죠. 이번에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향후에는 75세 정도로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천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천만 명 중 20세 이하 1천만 명을 제외하면 남은 인구 약 2천만 명만 생산 인구가 남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생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피크 임금 제도를 도입해 75세까지 점차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이가 들어도 소득을 유지하고 생산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최종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매년 한 살씩 노인 연령을 올리되 정년 연장을 통해 7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 생산 인구도 유지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분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후 교통카드 지급 법안이나 각종 기초연금 감액 폐지 및 변경 등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관련 의견도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3일에는 김태년 의원 및 11인의 국회의원들이 기초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기초연금 감액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은 40만 원이 단계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상태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등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40만 원을 모두 다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언론에서도 최근에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감액 내용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나온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조항을 삭제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20% 부부 감액을 없애자라는 내용의 법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로 기초연금 관련 감액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부부 감액 삭제 관련 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안만 발의가 된 상태이고 향후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정부와 국민 여론 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초연금 감액 관련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어르신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지하철 무료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 발의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인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당 의원의 말을 쉽게 해석하면 무임승차 비용의 증가로 부채가 쌓이고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있어서 지하철 무임승차만 제공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준석 의원은 개정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을 예고했고요. 지하철 무료를 폐지하는 대신 차라리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는 내용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이용권으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하면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라는 내용이 추가될 듯한데요. 앞서 총선에서 이준석 의원은 노인 월 1만원, 연 12만원 교통카드를 도입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되 지하철 무료 등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해당 내용이 시행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이나 여야 정치인 그리고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분들께서는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지하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안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하철 무료 폐지 그리고 교통카드 지급
정책 제안에 대해 어르신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하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는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논란이 계속될 듯 한데요. 관련해서 어르신분들의 아이디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간에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의견들을 한번 내주시고요. 다음은 11월 시행되는 노인 정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시니어 통신비 감면 및 시니어 요금제 할인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기본적인 할인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은 25% 선택 약정 할인이 있는데요. 통신 3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25% 선택 약정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 연장이 안 되다 보니 어르신분들은 이 선택 약정 할인이 끝나고도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선택 약정 할인을 현재 안 받고 계신 분들이 1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정 할인을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깜빡하고 몰라서 약정 할인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모르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통신요금이 현재 선택 약정 할인 25%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안 되어 있다면 필수로 적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해 보셔야 할 시니어 통신비 감면 정책은 바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50% 감면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면 받는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월 최대 50% 감면이 되며 최대 12,1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은 통신사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주민센터 신청도 가능하니 아직 안 받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시니어 통신비 혜택으로는 통신 3사의 시니어 요금제 정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의 압박으로 통신 3사는 시니어 요금제를 신설했는데요. 5G 요금제 기준으로 월정액 4만원대 요금이 출시가 되었으며 선택 약정 적용을 하면 약 3만원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추가 할인을 받아서 약 2만원대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거고 서비스나 요금 혜택이 기존 요금제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LTE 속도가 아니라 5G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하면서도 서비스도 좋고 속도가 빠르다면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니어 요금제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니어 요금제 선택지로는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할인의 경우 알뜰폰은 적용이 안 됩니다만 대신 알뜰폰 시니어 요금제는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유모바일이라는 브랜드는 시니어 요금제가 월 1만원 이하이며 가장 저렴한 요금은 3,9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뜰폰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저렴한 요금제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대신 온라인 가입을 하셔야 하거나 대리점 방문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3사 요금제와 비교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좀 더 본인의 유리한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온라인 가입이 어려워서 방문 가입을 통한 알뜰폰 가입을 원하시면 저는 우체국 알뜰폰 가입을 추천드리는데요. 우체국은 다양한 알뜰폰 브랜드를 취급하며 그 중에서 본인이 요금제를 고르시거나 시니어 요금제를 고르셔서 가입을 하면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약정 요금제로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보통 1만원대 전후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의 경우 알뜰폰 판매 우체국이 있으니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판매 우체국을 검색해 보시거나 지역 우체국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니어 요금제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영상을 자주 보시거나 빠른 인터넷을 원하시고 개인적으로 요금 부담이 덜 된다고 생각하시면 통신 3사 시니어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시리라고 보고요. 서비스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을 원하시면 알뜰폰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노인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는데요. 바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체계 구축,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정보와 교육 지원, 그리고 노인 고용 기업에는 재정적 지원과 노인 생산 상품 우선 구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노인들의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를 구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가장 1차적인 노인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가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11월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11월 말부터는 노인 일자리 모집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늘기도 했고 노인 일자리에 만족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마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하루 3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도 추가 소득을 받아가실 수도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하루 5시간씩 일하며 약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노인 일자리는 모집일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빠르게 시작하면 11월에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늦게 시작하면 12월에 시작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는 곳을 찾아보면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태안군의 경우 11월에 모집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작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11월 말부터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시거나 재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일정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시는 곳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일정이 나오면 달력에 체크를 미리 해두시고 꼭 해당 일정에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일정을 놓쳐버리면 노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1월 말 또는 12월에 신청을 꼭 하셔야만 2015년 노인 일자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 꼭 체크를 하시고 신청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가 되면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 주시고 주변에 이 내용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단이 되거나 감액되는 이유 제가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하반기가 되면 하는 작업이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합니다. 대략 10월부터 시작해 12월 정도에 종료가 되며 지자체마다 조사 시기는 다른데요. 이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됐는지 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이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분들은 해당 기초연금 적용 시기가 11월 25일이 될 확률이 높고요. 좀 늦어지면 12월 25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약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 감액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의 증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이 늘으셨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 감액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명의대여입니다. 보통 어르신분들이 남에게 명의대여를 하실 이유는 없지만 자녀에게는 명의대여를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의 자동차 구매를 위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든지 자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든지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이 중단, 탈락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 감액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재산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다든지 재산의 변화가 있었다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 감액되는 이유는 고급 자산을 소유하거나 장기 해외에 체류를 할 경우입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 골프장, 콘도 이용권 등이 있겠죠. 이런 회원권을 소유할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한국 거주가 원칙이므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단되며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초연금이 중단, 탈락되었을 경우 대처법도 이 트렌드 라디오 채널에서는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이 되셨다면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자산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의 자동차가 있다면 매도를 하거나 가족 간의 임대차 보증금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만약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된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자산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신청해 두면 대상자의 재산, 소득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상태가 되면 즉시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는 제도가 아니기에 중단 탈락되셨을 경우 재신청 가능 시기를 모른다면 계속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릉 숲길이 개방이 되는데요. 원래는 입장료가 있지만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관람 시간 준수해 주시면 되고요.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조선왕릉 숲길이 임시 개방되는데요. 서울의 태릉과 강릉, 의릉 숲길이 개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가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국가가 만들어서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숲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니 어르신분들은 가셔서 무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10월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현재 코로나 또한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맞춰 10월부터는 하절기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두 가지는 일반 국민에게는 유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 날짜는 나이별로 다른데요.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하고요. 70세 이상 75세 이하는 10월 15일부터, 그 외에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접종 기간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예방접종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심근염 등 사례가 있었다면 예방접종에 주의하라고 하니 참고를 하시고요. 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은 네이버에 예방접종 도우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데요. 다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접종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면 접종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하셔서 예방접종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을 하시고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종 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필수로 의사진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청은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매년 1회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령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0월부터 집중 홍보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렌드 라디오를 보시는 어르신분들은 좀 더 빨리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58%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 우리나라 결핵 사망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핵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 받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매년 1회 무료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검진 받는 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도 무료 결핵검진을 안 받은 분이 대상이겠죠. 따라서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 통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이후로 결핵 환자가 폭증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연휴 이후에 어르신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이렇게 질병청에서는
연휴 이후에 시기를 맞춰서 무료 거래 검진을 집중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요실금 치료 100만 원 지원 정책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일부 어르신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고요.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요실금 환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범 사업이다 보니 시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1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환자가 요실금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급을 합니다. 2024년에 이미 사용한 금액을 소급 지원을 해준다고도 하니 지원 대상이시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셔야겠죠. 또한 시범사업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들에서만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지도에 보이듯 광명시, 보은군, 청주시,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남원시, 광주 서구, 담양군, 영광군, 창원시, 남해군, 양양군, 화천군, 정성군에서만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이번에 2차 공모를 해서 광주 북구, 부효군, 나주시, 청도군 또한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의 요실금 의료기기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사용 및 대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쉽게 말해 심리상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비용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는데요. 사실 내가 정신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이 있으니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 8회 제공을 하는데요. 1회에 최대 8만 원 또는 7만 원을 지원하고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평구는 10월 2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이 따로 있어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고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등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생백신은 무료 접종, 사백신은 접종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3,000명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지원한다고 하니 가평군 어르신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인천 시민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요. 광역시에서 아마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기존 접종자들은 제외가 되고 약 11만 명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강원 양구군 또한 최근에 65세 이상 분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를 시행했는데요. 보건소에 먼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무료 접종을 받으시고요. 경남 고성군은 또한 65세 이상 고성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하니 보건소에 문의 후 접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제공한다고 하니 보건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니어분들에게 대상포진 지원을 해주는 곳들도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이 다르고 시행을 안 하는 곳들도 많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사는 지역이 대상포진 무료를 해주는지 궁금하시면 지역 보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료 접종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현재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챗GPT로 검색을 하거나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게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트렌드 라디오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의 슈퍼 대기업 아마존과 엔비디아 CEO들이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퍼플렉시티라는 검색 AI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재 이걸 1년간 프로 버전 약 29만 원 상당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통신사 쓰시는 분들이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통 이걸 제대로 쓰려면 프로로 결제해서 쓰는데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으니 솔직히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1년 등록을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 결제가 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이 퍼플렉시티에 투자를 해서 하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현재 이벤트 마감 기간이 10월 31일까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며칠 안 남아서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SK 쓰시거나 주변에 SK 쓰시는 분들 있으면 무조건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퍼플렉시티 장점 중 하나는 검색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요새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너무 다양한 블로그나 카페 뉴스 정보가 뜨고 광고도 많이 뜨잖아요. 근데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면 비교적 정확한 내용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복지 관련 혜택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관련 정보만 뽑아서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정확한 추천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검색할 때 시간 절약을 엄청나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SKT가 무료로 1년간 제공하는 프로 버전은 하루 300번 이상 검색,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주변에 SK 쓰시는 분이 있다면 계정 서로 공유해서 쓰시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혜택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주변에 공유해주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무료 혜택 받는 법은 SK 쓰시는 분들이 10월 31일까지 프로모션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건데요. SK A.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라서 앱이 없다면 A.앱을 다운로드 후 신청하시면 되고요. A.앱을 통해서 퍼플렉시티 이벤트 신청하기 누르신 후 뜨는 창에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가입하시면 1년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1년 뒤에 정지가 되더라도 자동 결제되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만 하시고 1년 무료 적용되었는지 프로필에서 확인만 하시면 따로 하실 일은 없고요. 1년간 좋은 AI 검색 앱을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퍼플렉시티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셔도 되고 컴퓨터로 이용하셔도 되고 계정 공유하셔서 이용하셔도 되니 꼭 10월 32일까지 신청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바뀌는 2015년 만 65세 이상 노인 혜택 10가지 이상 혜택입니다.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3,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000호씩 늘리던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환경 민감 계층에게 환경보건 이용권을 1인 연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11만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 가구 약 34만 4천 원으로 월 지급액이 10,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 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 원이고요. 여기에 부부 감액 20%를 하면 내년 2015년에 부부 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에서는 항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 뉴스, 혜택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공유는 정말 제게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